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요 팹 짓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이재명 임기 안에 맞추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 지가 뭐 임기 5년 맞추고 나면 어디 뭐 대한민국 떠나서 삽니까? 아니, 자기가 시작을 했다. 호남으로 가져가려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역사적 평가를 받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말이죠, 무조건 임기 안에 완성시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직격탄을 맞는 게 광주 군공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보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세 군데로 지금 찢어진다는 거예요. 세 군데로. 예천하고 서산하고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중원, 요 기지 세 군데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야말로 이 방어 자산을 갖다가 세 군데로 찢어버리면 여러 군데에 있는 거를 하나로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 시원찮은 판국에 있는 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이재명식 사고냐. 이게 정상적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게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그러니 미군도 지금 그 미 국방부도 아마도 백악관도 전부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불을 지른 게 뭡니까? 마치 미군이요. 그러니까 미군이 현 기지에서 떠나면 그 기지를 우리 정부한테 이제 반환하잖아요. 소유권은 대한민국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마치 미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반환, 공유지를 갖다가 우리 정부한테 안 넘겨주는 것처럼 인식을 해갖고 공개적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론단질이 얼마나 셉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만도 많이 걸리면 5년, 10년 걸리고 짧게 걸리면 3년에서 5년 걸린다.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런 걸 모르냐 아느냐. 예, 알고서 얘기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고 모르면서도 얘기했으면 이건 더 나쁜 사람인 것이죠. 사전에 참모들한테 관련 정보를 보고를 받아야지. 아니, 지가 한마디만 하면 안보실이 뭐하는 안보실이에요? 안보실에서 그 딱 보고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랬기 때문에 늦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재명이는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가 세잖아요. 미국은 별로 안 좋아해.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뭐 미군이라든가 미국을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을 더 좋아하지? 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평론 활동을 하고 있는 진 커밍스가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미 비판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요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과 국민들한테 사기쳤다, 무식하다,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모, 지금 부정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말이죠, 대대적인 집회를 가져요.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갖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교모, 즉 전국 교수들 모임이죠. 6,300여여 전현직 교수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는요, 과학으로 검증하자. 왜? 과학으로 검증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나오는 부정선거의 또 다른 유형이 뭐냐? 전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이죠, 장제원 박사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전산 조작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심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학적 검증을 하자, 강하게 주장하는 성명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헌을 말이죠, 딱 갤럽에서 44대 46 나왔잖아요. 갤럽에서 44로 데드크루스가 첫 번 나오니까 바로 개헌 카드를 쏴버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우리 이제 야당에서, 야권에서 오는 게, 나는 더 이상 대통령 도전을 안 할래. 예, 연임 개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왜냐하면 그게 헌법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을 개정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이 정상되지 않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왜 한마디를 못하냐? 요 내용을 우리 야권에서 강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나는 임기를 축소하겠다? 아이고, 임기 축소해는 거 2번 하려고? 임기 축소해갖고 엄청난 무슨 자기가 이 권력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 자리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 허들을 갖다가 낮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이고, 저렇게 임기까지 단축했다는데 개헌하지 요런 여론을 만들려고 지금, 교묘한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왜 심리전을 써?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지보다 높아.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 마저도 나는 개헌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연임 안 해. 왜 이 소리를 못하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저렇게 남부정론,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요즘, 이슈도 정치, 외교, 안보, 군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새로운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 증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 안보 측면에서 요즘 새롭게 부상하는 게 고려 아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지식의 이 폭을, 지금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식 정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슈들을 갖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냥 그 달콤한 이슈만 다루지 않고 정책적, 전략적, 정말 국가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가 되면요, 우리 국민들이 단순하게 이재명가 무슨 얘기했네, 누가 어떤 얘기했네 이런 건 또 중요하지만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와 연결된 발언과 그 방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식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무겁고 딱딱하더라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이죠. 시간을 할인해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는데 달콤한 얘기보다도 그런 좀 무게감이 있는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돼서 이런 뉴스를 제가 많이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금 광주 군공항이 밀려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 광주 제1 전투 비행탄. 요 내용으로요. 지금 TV조선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면 이제 광주 군공항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요 비워주는 것을 어디다 비워주느냐, 어디로 가느냐, 전력이요, 예천, 서산, 중원기지 세 곳으로 분산이 됩니다. 왜? 본래는 무안군공항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무안군공항이 언제 완료가 됐냐면 지금 2032년이나 되어야 완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일단요, 타임테이블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8년도까지 지금 지금 반도체 팹, 요거를 갖다가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러다 보니까 2032년도까지 못 기다리고 지금 1전투 비행단 전력을 갖다가 빼야 돼. 자, 그래서 예천, 서산, 중원기지 세 군데로 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요, 작전 운영 영향 최소화, 그리고 각 기지별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예천과 서산과 중원기지를 활용한 임시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제1조통 비행단은요, 전투 조종사의 산실을 불리고 있는데, 제189, 216 비행 교육대대, 그리고 206 전투 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189하고 216 비행 교육대대는요, 국산 초음속 고도훈련기 T-52가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전투 조종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고, 206 전투 비행대대는 국산 경공격기 TA-50, 블록 2를 운영하면서 서남권 영공 방위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에서는 말이죠, T-50을 운영하는 두 비행 교육대대는 경북 예천에 16 전투 비행단으로 옮기고 TA-50 전력은 충남 서산에 20 전투 비행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천 기지의 기존 기능 일부는 충북 충주 중원기지의 제19 전투 비행단으로 옮기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광주기지의 전력을 예천과 서산으로 옮긴 뒤에 이들 기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원기지까지 활용하는
연쇄 이동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훈련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의 기지 이동을 할 것이고 공역에도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고 비행 시뮬레이터 등도 교육에 영향이 없도록 갖추겠다. 자, 다만요, 기지 이전 과정에서 전투 조종사 양성에 일부 자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조종사 양성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금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비행 교육을 보완해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요, 광주 이 군공항은 본래 무안공항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갖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무안의 새 군공항이 완성되기 전에는 먼저 기지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지난 10일 날 광주 기지 기능을 갖다가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군은 올해 설계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관련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최종 이전지인 무안 군 공항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계획대로 하면 광주 기지를 비우는 2028년부터 무안 기지가 완성되는 2032년까지 4년간은 제1 전투비행단 전력이 요 3개 기지로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미군과 협의도 필요하죠. 왜? 광주기는 유사시에 미군의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의 5개 공동운영 기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소파에 따라서 미측 전용 공동상용 부지를 포함해서 이 52만 평이 미군에 공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군의 공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반환을 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진 커밍스가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을 보면은 뭐냐. 10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조 원을 지원했는데 왜 땅을 바로 돌려주지 않느냐. 이런 이재명 주장의 문제점. 그래가지고요. 아주 장문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자,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 커밍스는요, 칼럼이 굉장히 길어요. 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한 5, 6분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우선 수호파 규정이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가 있어요. 2001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모순인데, 예, 여기에 미국의 환경 책임 범위는요, 즉 인간 건강에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 위험이 되는 오염에 한정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 기지 전체에 적용하는 일반 기준이에요. 키세라고 합니다. 키세, K, known, 알려진, 인간 건강에 알려진, 그 다음에 imminent한, 임박한, 그리고 substantial endangerment,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 위험이 되는 오염만 미국이 책임을 져요. 나머지는 주재국가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 해외기지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런 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슈,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때문에 이게 이제 반환이 늦어지는 겁니다.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늦어지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는 마치 미군이 안 돌려줘서 일부러 안 돌려주고 관심을 안 가져서 늦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한 미군의 기지 지금 소파 협정 요거를 꼭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파하고 이 모수 환경 양해 각서 요거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에 명백하고 임박한 중대한 위험이 되는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 책임을 미국이 져요. 그 이상, 즉 한국 국내법이 요구하는 모든 환경 오염을 다 국내 기준에 맞게 정화라는 의무는 협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늦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이게 굉장히 긴 글인데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환경 문제.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가 최대의 장애물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최근 한국이 평택 미군 기지 건설에 10조 원을 들였는데도 미군이 기존 공여지를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비판했어요. 반환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 미국이 핑계를 댄다. 그래서 미국에 선물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발언은 공여지 반환이 진행되는 실제 원인과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법적 절차적 구조를 상당 부분 지금 몰라서 지금 나온 주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서 서울 용산과 경기 북부에 흩어진 주한미군기지는 평택으로 통합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평택기지 건설비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에요. 한 10조. 그 과정에서 이전 후 불필요해진 옛 기지는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2017년도에서 18년 전후 주요 병력과 지휘 기능의 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여러 공여지도 반환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평택으로 옮겼으니 모든 기존 기지는 즉시 비워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한 거예요. 일부 부지는 여전히 훈련, 헬기 급유, 부대 지원 등 작전 기능이 남아있거나 또는 시설 확인, 안전조치, 문화재, 그리고 자연환경 점검, 소파 합동위원회 승인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미반환 부지가 미국이 단순히 땅을 내놓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환경 정화입니다. 한미 소파 제4조 1항은요. 미국이 시설 구역을 반환할 때 제공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하거나 그 대신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001년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 모수는요. 미국의 환경책의 범위를 갖다가 인간 건강에 알려진, known, 임박한, imminent, 실질적 위험, 그러니까 이제 substantial endangerment 있는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이 이거를 그냥 키세라고 하는데, 키세 기준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 문헌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 국내 환경 기준 전체를 충족할 때까지 미국이 정화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예. 반면에 한국 정부와 국회는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요 키세 기준보다도 높은 한국 국내 환경법 기준을 적용하라고 미국에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2007년도 국회 환경도덕위 청문회에서도 반환기지를 소파 기준이 아니라 국내 환경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추진하고 한국이 부담한 정화 비용을 미국에 청구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제시되기도 했어요. 그 환경부하고 관계부처 역시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에 따른 정화와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키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파상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국은 국내 환경법 수준의 정화, 비용 부담을 요구해 왔어요. 한국의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이것은 기존 협정의 책임 범위를 넓히려는 협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정상 이미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새 의무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즉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핑계나 약속 위반, 선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반환 과정에서는요. 한국이 우선 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반환을 받고 이후에 미국과 비용 문제를 계속 협의하는 방식도 반복됐어요. 부평 캠프마켓, 원주와 동주천의 일부 반환기지 논의가 대표적이죠. 이것은 반환 지연이 단순히 미국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환경조사, 정화 수준, 비용 부담, 작전상 필요 및 행정 승인 절차가 동시에 얽힌 복합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10조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이 땅을 안 눌러준다는 말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구도지만은 핵심 맥락을 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위험이 큰 것이죠. 그래서 평택 이전비 부담과 공여지 반환은 관련이 있지만은 반환 지연의 책임을 자동적으로 미국 한쪽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확한 평가는 한국이 소파, 이 모수상 기준을 넘어서 국내 환경 기준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온 협상의 경과, 잔여 군사 기능, 그리고 공동조사와 정화, 승인 절차까지 함께 놓고 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 커민스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 사실관계가. 자, 그리고 이제 정교모가 말이죠.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교모의 입장,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는 전국 교수 모임 6,300. 이게 제목이 말이죠. 제목서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부정선거 의혹에서는 과학 검증에서 시작한다. 한마디로 이제 감으로 뒤덮던 선거를 갖다가 과학으로 까보자는 겁니다. 먼저 정교모의 상황 인식부터 짚어보면 정교모는 이번 지방선거를 6.3
참정권이 무참히 침탈된 선거, 참사라고 규정해요. 이거는 그냥 표현이 과한 수준이 아니라 선거관리 그 자체가 헌법하게 행위했다는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 학생들을 정경호는 주권자 국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폭우와 폭염 속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면서 247만 표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경호가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듯이 지금까지 선거 부정을 박해할 책임 있는 국가기관, 선관위, 법원,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 부정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는 데 가까운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른바 재검표라고 해봐야 그냥 한 번 더 세기만 한다. 진짜 투표인지 가짜 투표인지 조작된 투표인지 본질은 안 들여다보고 숫자만 다시 맞추는 쇼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판정은 누가 하느냐? 선관위 직원과 판사. 결국 당사자와 그 당사자를 비호해온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아니라고 판이하게 판정해온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교문은 이걸 19세기식 구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세기의 19세기식 문대중으로 국내 주권을 농락한 건 구태를 넘어서 범죄행위라는 거죠. 이제 정경호가 던지는 핵심 제안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 감과 느낌, feel, 감과 권위를 덮지 말고 과학기술로 선거를 검증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번 성명서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정경호는요, 사전투표용지부터 숫자로 때려잡자고 하고 있어요. 사전투표용지 조달 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8만 롤 곱하기 150m 이상이면 최소 27,045k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길이만 봐도 엄청난 숫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투표 용지 중에서 실제로 사용된 양, 남아있는 양, 폐기된 양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느냐입니다. 이걸 안 맞춰보고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종이를 몇만 킬로 사놓고도 관리장부도 안 맞춰보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이랬으면 이미 감사원 검찰이 들이닥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투표 용지가 진짜 용지인지 가짜 용지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는 제안이에요. 지금까지 법원과 선관위 재검표는 그냥 이 정도면 정상이지 수준의 주관적 판정이었는데, 오늘날 과학기술로는 종이의 지질 특성, 그 다음에 평량, 지압을 분석해서 정규 조달 용지와 다른 종이인지 아닌지를 거의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경호는 실제 장비까지 꼭 찍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앱슨 퍼펙션 V850 프로 같은 6400 dpi 평판 스캐너를 이용해서 종이를 투과 광 이미지로 찍고 펄프 섬유 패턴을 정량 분석해서 이게 선관위가 계약한 정규 용지인지 아니면 누가 가져온 다른 용지인지를 과학적으로 비교하자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아니라 공학 데이터로 진위를 확인하자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셋째, 인쇄와 기표의 진위도 공학적으로 까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선거 조작 가능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건드린 것인데, 평판 스캐너로 인쇄 망점과 액적 구조를 확대해보면 정규 인쇄기에서 나온 용지인지 프린터나 다른 출력 장치 혹은 사후 조작 흔적이 있는 패턴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사후 현장에서 실제 사람이 찍은 도장 그리고 펜과 사후 인쇄 복제된 기표는 미세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는데도 선관위와 법원은 지금까지 눈으로 슬쩍 보고 정상입니다. 한마디로 덮어왔다는 겁니다. 넷째, 정경호가 제안하는 가장 강한 포인트인데 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까보자는 겁니다. USB 디지털 현미경으로 200배, 500배 확대하고 1080p 이상 화질로 대형 모니터 프로젝터에 띄우면 국민 누구나 이게 가짜 투표지, 이게 진짜 투표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선관위 법원 좌파 정권이 국민이 직접 선거 자료를 보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보는 게 솔직한 해석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는 단지 한 번의 선거 시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신뢰를 송두리째 쓸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건 투표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불신인데, 이 불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자격 자체를 잃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교문은요, 선거를 과학, 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할 포인트는요, 선관위와 법원은 더 이상 숫자만 다시 세는 재검표 쇼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둘째,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검경 합동수사부문은 이 과학검증 요구를 정쟁으로 탈색하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분명하게 갈라야 한다. 이 문제에서 괜히 건드리면 우리도 부담된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선거체제 붕괴를 눈 감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그런 세력은 보수의 탈을 쓴 기득권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명서를 계기로 말이죠. 데이터로 싸우는 보수, 과학으로 진실 밝히는 우파로 우리가 다시 우뚝 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국조 수사 과정과 선관위, 법원, 정치권의 반응을 계속 추적해서 누가 진짜로 주권자 편에 서는지, 누가 체제 붕괴를 방관하는지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한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요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인데요. 개헌 그렇게 원하면 연임 안 한다. 선언부터 하라 이거예요. 옳은 얘기죠. 연임을 안 한다. 자, 그래서 지금요, 여권은요, 이재명의 연임 개헌에 대해서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국힘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안 된다고 말해왔는데,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은 국힘 반대하면 채울 수 없다. 이재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취지로 말해왔다. 그런데도 국힘은 분권형 개헌은 연임 개헌 논의를 열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달 국힘 의원들이 이재명과 골프를 한 직후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작년 10월엔 법제 처량도 결국 국민이 결대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 심중을 잘 아는 측근들이다. 여권이 국힘의원 109명 중에 10명을 빼오면 개헌 정적수를 맞출 수 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법 기술자들이 국민 뜻을 내세워 헌법 정신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나치가 그렇게 했다. 우리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개헌과 탄핵을 거치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절감하는 국민이 많다. 그런데도 개헌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재명 임기 연장용이란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현실적 불가능이란 말만 했지 연임 안 한다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재명이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국민 앞에 내 연임은 없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동력이 생긴다. 그동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를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